네, 반갑습니다. 이 책 다 읽기 전에 절대 임대차 계약 체결하지 마라. 어, 네 번째 시간입니다. 시즌2. 오늘의 부제는 주임법 계약갱신 요구권 심층 분석 시간입니다. 심층 분석이 별건 아니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법률을 제정을 했는데, 미각성이 좀 떨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화면에 보시듯이 법무부, 그 다음에 국토교통부에서 그에 대해서 이제 해석해주는 보도자료 뭐 이런 것들을 앞으로 보여드리는 자료들을 보시면 많이 냈습니다. 그만큼 논란이 좀 많았다는 거죠. 예. 먼저 이 화면을 보시면요, 제목이 주임법 개정 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계약갱신 청구권. 저는 요구권이라는데 청구나 요구나 거의 똑같은 말입니다. 전월세 상한제 도입 맞죠? 자, 제목은 그렇고 내용을 보시면 정부의 국정과제인 계약갱신 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 도입을 담은 주입법 개정안이 금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정부는 출범 이후 계약갱신권의 계약갱신 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 도입을 국정과제라고 했네요. 예. 서민이 안심하고 사는 주거환경조선 국정과제로 정하고 그간 학계, 시민단체, 각계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는 등 제도 도입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이번 국회를 통해 마침내 끝결실을 맺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계약갱신 청구권은 임차인이 희망하는 경우 1회 계약갱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 임차인의 안심 거주기간이 2년 더 늘어납니다. 계약갱신 시 임대료 상한도 5% 범위 내로 제한되어 이 부분은 말씀을 드리면요, 추가로 기존에 이 법이 생기기 전에 계약갱신 청구권을 할게요. 이쪽 청구권을 하니까 계약갱신 청구권이 생기기 전에 보면은 이제서 임대인이 그만하겠다 하면 계약이 끝나죠. 종료가 되면 새로 이제 재계약을 만약에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는 이런 임대료에 대한 그 상한 요율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이 정하시면 돼요. 예. 근데 지금 보시면은 이제 계약갱신 청구권 플러스 5%라는 이게 또 생겨버리다 보니까 지금 기존에도 계약기간 내에는 5%죠. 예. 이제 연장하면서 5%입니다. 그냥 5%로 보면 되고요. 제한되어 임차인들의 임대료 급등으로 인한 걱정에서 어느 정도 벗어날 수 있습니다. 되어 있고요. 또한 이번 입법은 임대인과 임차인 간 관계를 보다 균형 잡혔답니다. 권리 관계로 재정립하였습니다. 진정한 균형이 뭘까요? 진정한 균형은 국가가 개입을 하지 않는 겁니다. 예, 그래야지 균형을 잡는 거죠. 자, 임차인이 희망하던 임차 거주기간을 연장할 수 있지만 집주인이 임대차 계약 갱신 시점에 해당 주택에 직접 거주하기를 원한다면 아무런 제약 없이 거주할 수 있도록 한 것이 그 예입니다. 계속 읽어 드릴게요. 이 취지를 아셔야 되니까. 이번에 개정된 주임법 주요 내용 다음과 같습니다. 해가지고 1번 계약갱신 청구권 도입. 임대인은 임차인이 끝나기 전에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전에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계약갱신을 요구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합니다. 2020년 10일 이후 최초로 체결하거나 갱신된 계약은 6개월부터 이게 뭐냐면 이게 바뀌었습니다. 예. 그 계약 종료 원래는 6개월부터 1개월 전까지인데 예. 법 개정이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2개월로 바뀌었고요. 이 부분 뒤에 나옵니다. 임차인은 계약갱신 청구권을 1회에 하나에 행사할 수 있고 갱신되는 거는 2년이고 이건 다 설명을 해드렸고요. 직접 거주 갱신된 손해배상 이 부분도 말씀드렸고요. 임차인이 요구한 갱신기간 동안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 목적 주변을 임대한 경우 임대는 갱신 거절로 인하여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도록 함 해가지고 허위의 갱신 거절 시 손해배상이 산정돼 있죠. 이 부분은 법조문이 그대로 지금 있습니다. 그대로 있고요. 이 부분은 별도로 제가 해석을 해드린다고 말씀드렸고요. 3. 갱신 시 증액 상환 해가지고 5%. 예. 분쟁 조정 중요한 건 아니고. 자, 정부는 앞으로 임대인과 임차인의 균형 잡힌 권리관계 조성하고 투명한 임대차 시장의 조성을 노력할 것입니다. 돼 있고 새로 도입된 계약갱신 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가 임대차 시장에 정착할 수 있도록 임대인과 임차인의 홍보 교육을 순차적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개정된 주임법 해설서를 전국적으로 배포를 할 것이며 LH 한국감정원 개설할 것입니다. 실시할 거다. 임대차 3법이죠 이게 결국에는. 예. 이제 6월 1일 내일 모레네요. 그때 하나가 더 생기죠. 예. 뭡니까? 예.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해가지고 실거래 신고. 우리 기존에는 매매만 했는데 이제는 임대차도 실거래 신고를 하게 되죠. 예. 이게 임대차 3법에 포함되는 부분이고. 자, 있네요. 2021년 6월에 시행한다고.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실거래 정보를 취함으로 인해서 이것도 문제가 정말 많은 거죠. 엄청난 문제가 생길 겁니다. 제 생각엔. 취함하여 임차인에게 시의성 있는 시세 정보를 이런 물론 필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내가 사는 지역에 월세가 얼마인지 필요해요. 필요하지만 중요한 거는 이런 어떤 계획이 하루아침에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고요. 예. 시간을 두고 어느 정도의 어떤 철저한 분석을 통해서 만들어져야 되는데 이 부분도 참 아쉽습니다. 아쉬워. 자, 주임법에 담긴 임대차 계약 당사자 간의 계약의 틀을 정하는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 청구권은 제도 도입 목적 및 근거 법률에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임대차 신고는 신고, 특히 이번 개정 법률안에 포함된 전월세 상한제는 현재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한 종전 임대료를 기준으로 임대료 상한을 정하도록 되어 있어 문제가 없습니다. 아울러 새롭게 도입되는 임대차 제도의 변화에 발맞춰 신속한 상담, 분쟁 조정을 위해 노력한다고. 분쟁이 해결됩니까? 안 되죠. 절대 안 되죠. 결국에는 법원에 가야 됩니다. 새로 도입된 제도에 대한 궁금증이 있으신 분은 근데 전화를 제가 해도 안 받더라고요. 진짜 거짓말 아니고 한 100번을 했는데 안 받아요. 왜 안 받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너무 많이 문의가 와서 그런가? 이 번호 있습니다. 여기 보면 여기다 전화를 한번 해보시면 되고요. 정부는 이번 주임법 개정을 계기로 분쟁조정위원회를 단계적으로 대폭 확대할 계획입니다. 현재 전국에 이렇고, 정부는 국민의 재산권을 지켜야 할 의무와 함께 경제적 약자 임차인을 보호해야 할 법적 책무가 있습니다. 주거의 안정은 인간다운 생활을 하기 위한 필수 불가결한 요소이며 국가는 경제적인 판례네요. 판례. 예. 현재
재판 판례. 국가는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을 보호하고 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과 의무를 짓는다라고 돼 있는데, 지금 경제적 약자가 아니라고요. 물론 있겠죠. 이번 주임법 개정을 계기로 임차인이 폭넓게 보호를 받고 임대인의 권리가 존중되는 균형 잡힌 임대차 시장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개정 주임법에 대한 관련 Q&A가 이제 다음 장부터 나오는데요. 일단 어제 제가 말씀드린 부분 포함해서 임대차 3법은 정말 나와서는 안 되는 법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 전월세 실거래 신고도 마찬가지고요. 결국엔 그 목적이 뭘까요? 뭐 정부는 아니라고 하는데 결국에는 세금 부과 목적이 아닐까 싶습니다. 가장 큰 이유가. 근데 지금 그거는 아니라 하고 어떤 뭐 세입자들을 위한 어떤 정보를 뭐 알려준다고 하는데, 이게 어떤 문제가 또 발생하냐면, 일단 지금 전국에 원룸부터 해서 전월세를 전월세로 먹고 사시는 분들이 많죠. 그분들이 이 신고를 해야 되겠죠. 이제는 신고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과태료를 때리니까.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월세가 50이다 그러면 그 전에 세금을 안 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뭐 앞으로 세금 낼지 안 낼지 모르겠지만, 만약 세금을 낸다고 쳤을 때 그 월세에서 부담금을 당연히 임차인한테 부담을 시키겠죠. 뭐 이런 것까지 예상을 다 하는지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임차인을 위해서 만들어진 법이 아니고 국가를 위해서 만들어진 법입니다. 이건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자, 이 개정 주임법 해가지고 관련 Q&A입니다. 자, 보시면은 갱신 요구권을 행사해가지고, 여기는 또 요구권이라고 청구권, 아이고 참 헷갈립니다. 일단은 요구권 해가지고 행사. 임차인은 언제부터 임대인에게 계약 갱신 요구를 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은 뭐 말씀드렸잖아요. 6개월 1월 전까지 끝나기 전에 뭐 2020년 12월 10일 그때 법 개정이 됐거든요. 그때부터는 이제 2개월 전까지 해가지고 그날 이후부터 계약 작성한 거 말입니다. 임차인에게 총 몇 회 1회죠. 1회. 묵시적 갱신도 갱신 요구 행사 보는 아니죠. 제가 이 부분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절대 묵시적 갱신이 가면 안 된다고요. 일단 한번 쓰게끔 만들어야 돼요. 임차인한테. 그렇게 안 하면 뭐 4년, 6년, 8년, 10년까지 그냥 갑니다. 그렇지 않죠. 뭐 케이스도 있네요. 케이스까지는 뭐 알 필요는 없어 보이고요. 자, 법 시행 시 잔존 기간만 있으면 모두 갱신 요구할 수 있는지. 자, 가능합니다. 기존 계약의 연수에 상관없이 기존에 뭐 묵시적 해가지고 뭐 3번 4번 왔다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 묵시적도 어쨌든 기간이 있잖아요. 그 기간 안에 이제 종료가 되면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다는 거고요. 근데 최소 1개월은 남아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맞죠? 요 법 조문에 들어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5번에 보면 법 시행 이후에 계약이 만료되는 경우 돼 있죠. 계약이 만료되는 경우에. 그러니까 자, 1. 임대인이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기간의 갱신을 거절하고 법 시행 전에 제3자와 새로운 임대차 계약을 맺은 경우에도 이 임차인이 계약 갱신, 여기 또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돼 있죠. 불가능하죠. 이거는 아무리 그 법을 만들었다 하더라도 이건 아니잖아요. 이번 개정법은 계약갱신 부여하되 법적 안정성이 제일 중요한 게 법적 안정성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법을 만든다 하더라도 이미 지금 법률 행위를 그때 당시에 법률 행위에 의한 정상적인
그 계약을 체결한 사람들까지 이 법으로 엎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럼 불주의 손해가 많이 생기니까 제3조합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안 된다. 다만 임대인은 법 시행 이전에 제3조합 계약 체결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되겠죠. 결국에는 입증도 안 하고 입만 나불거리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임대인이 법 시행 이후에 제3조합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계약갱신 요구권이 부여되며 임대인이 제3조합 계약 체결 이후로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없음. 이거는 뭐 그대로입니다. 임대인이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기간에 임차인에 대한 계약갱신 거절만 한 경우 계약갱신 요구를 할 수 있는지 돼 있죠. 가능하다고 돼 있네요. 그리고 임대인이 계약 만료 6개월 전까지 기간에 임차인과 합의를 통해 이미 계약을 갱신한 경우에도 개정금률 5% 다른 계약할 수 가능하다고 되어 있고요. 자, 다만 임차인은 임대인과 갱신 계약을 유지하고 해당 계약의 계약 기간 만료 시점에 계약갱신 요건 행사 가능하다 되고. 케이스 한번 볼까요? 자, 임차인 갑 있고요, 임대인 을이 있습니다. 그래서 2018년 9월에서 2010년 9월 2년 계약을 했는데 최초 전세 계약을 맺었고 20년 6월에 상환 협의로 20년 9월에서 22년 9월까지 갱신을 실시하면서 임대료 8%를 증액했거든요. 자, 이런 경우는 임차인 갑은 2020년 8월 계약 종료 일전에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하여 5% 미만으로 임대를 조정하거나 그 다음에 8% 증액한 기존 임대차 계약 관계를 유지하면서 계약 기간 만료 시점인 2022년 7월 계약 기간 종료 2개월 전에 임대인 을에 대한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6번에 보시면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 시 임차인은 무조건 2년을 거주해야 되는지 중요한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주인법의 논리는 동일합니다. 무조건 임차인 위주거든요. 그럼 결국에는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를 했어요. 그러면 2년 동안 안 살아도 됩니다.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습니다. 3개월 지나면 효력 발생하고요. 임차인은 계약 해지 통보하다가 계약 만료 지나 3개월 납부해야 됩니다. 이건 당연한 거죠. 자, 갱신에 거절돼 있거든요. 1. 임대인이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경우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돼 있죠. 요거는 뭐 우리 법 규정이 다 있으니까 어제 제가 다 말씀드릴 거예요.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인데, 자, 1호 잠깐 볼까요? 임차인이 1월, 2월 월세를 연속하여 연체한 경우. 2. 1월 연체 후 2월, 3월 살에 기급했다가 4월 다시 연체한. 결국에는 뭡니까? 연체 사실만 있다면 된다는 거고, 맞죠? 그리고 뭐 거짓이나 그밖에 허위의 신분증, 그다음 주택 본래 용도가 불법 영업장 사용, 뭐 많겠죠. 그리고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 보상을 제공. 합의를 했다. 뭐 이사비 좀 주고 나가라. 가면 그 인정한단 말이고. 그 다음에 임차인이 임대인 동의 없이 주택 전부 일부 다른 사람 주면 안 되죠. 이건 임대차법에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리고 임차인이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것을 파손한 경우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멸실되면 없잖아요. 당연히 없는 거. 7호 보실까요? 7호는 이 건물 자체가 철거나 노후로 인해서 이런 내용 별다른 건 없고요. 8호가 이제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었고, 이건 내용 다 했고, 9호가 좀 애매한 법률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했다고. 뭐 어떻게 현저히 위반했는지 모르겠지만은 중대한 사유. 예. 임대인 동의 없이 인테리어 공사를 하거나 원상 회복이 불가능한 정도로 인테리어 공사를 한 경우, 예입니다. 한 예. 여기에 해당되는 거는 결국에 판단은 판사님이에요. 예. 이 임대인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고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임차인이 직접 거주 필요성을 계약 만료 6개월부터 1개월 전까지 통보하고 입주. 3. 임대인의 직접 거주 사유가 허위인 경우에 어떻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고 했죠? 예.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고요. 허위갱신 또 나오네요. 손해배상 관련해서 또 나옵니다. 뒤에 임대료 상한 5% 이내 적용. 임대료 제한은 전속적인 계약에서 임대료를 증액하거나 청구권 행사하는 경우에만 적용하고요. 임대인이 요구하면 5% 무조건 올려줘야 되는지, 이것도 그렇지 않다고 되어 있습니다. 5%는 임대료 증액할 수 있는 상한일 뿐이고, 임대인과 임차인 그 범위에 대해서 협의를 해야 됩니다. 결국에 협의가 안 되면 어떻게 되죠? 재판이죠. 3. 지자체가 5% 이내에서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는데 지역별로 달라지는 임대료 상한은 언제 마련되는지, 언제 만들어지겠죠. 4.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 시 전세, 월세 전환이 가능한지. 개정법률상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 동의한 조건 다시 계약된 것을 보므로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은 안됩니다. 다만 동의에 의한 전환된 경우에는 주임법 따라서 전환율 적용되겠죠. 그리고 집주인이 변경됐을 때 1. 계약갱신 요구권 제도가 도입되는 경우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매도할 수 없는지. 사실이 아니랍니다. 예. 임차 중인 주택의 매도는 아무런 영향이 없음. 2. 법 시행 이전에 집주인이 바뀌고 기존 임차인이 계약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기간에 계약갱신 요구 가능한가? 가능함. 법 시행 이전에 집주인이 바뀌고 바뀐 집주인이 이 직접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 기존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지. 가능함.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